대신 현장 직원이랑 본사 직원이 다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높은 직무 이해도를 가진 이성을 만날 수 있고. 저는 삼권 건축사 사무소라는 아뜰리에 다니고 있는 윤세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행사에 다니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림 건축사 사무소에 다니고 있는 김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다니고 있는 신평화입니다. 일단 각 회사나 부서 뭐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하는 일들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는 뭐 건축을 기반으로 해서 뭐 디자인, 뭐 제품 디자인, 뭐 코딩, 뭐 인테리어, 광고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고요. 거기서 저는 조금씩 한 설계를 하고 있고 디자인하고 3D, 뭐 코딩 이 정도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동산 개발 회사라 가지고 부동산 개발할 때 땅을 찾아서 그러면 저희한테 그게 넘어와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그 설계할 때 필요한 설계 관리라던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땅 처음 받았을 때 법규 검토 같은 거 그런 거를 주로 합니다. 네, 저는 히림에서 그 현상 설계 부서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모전, 뭐 일감을 따오는 거죠. 일감을 수주를 하려면 이제 설계판에서는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수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현상 설계를 하고 있고 혹은 뭐 다른 프로젝트의 디자인 같은 거 변경이 있을 때나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부서에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건설사다 보니까 토목 그리고 이제 주택 그리고 일반 건축물 이런 것들을 이제 도급하고 공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자체 사업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사업의 바운더리가 넓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주택건축사업본부의 공사 현장에서 현장 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직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 평균 수입인데 뭐 이거는 일단 저는 뭐 여기서 제일 적을 걸 아니까 부담이 오히려 적은 것 같고 아니 뭐 압구정에 회사가 있는데 상당히 점심 먹고 부담스럽고 매번 부담스럽고 물론 야근을 하면 이제 회사 카드로 먹지만 뭐 저는 앞 단위까지 해서 뭐 2 하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공사 다니다가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시공사 다녔을 때랑 비슷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택시 자유롭게 좀 탈 수 있나요? 근데 탈 수 있긴 한데 뭐 야근을 안 하니까 딱히 택시. 근데 연봉이 비슷한가요? 저희 회사는 택시를 탈 수가 있어요. 12시 넘으면은 택시비가 나오는데 자주 타요. 우리 회사는 그 초봉은 한 3천 초중반으로 요즘에 맞춰지고 있어요. 뭐 설계사무소가 그렇다시피 뭐 개인 연차랑 뭐 능력마다 조금 이제 연봉이 차등이 있다 보니까 그 뒤로는 뭐 잘하면은 뭐 많이 올라가고. 네, 저희는 뭐 일이 뭐 힘들다 하는 만큼 연봉은 그래도 초봉 중에 높은 편인 것 같고 이제 근데 또 사람 씀씀이에 따라 얼마나 모이는지는 다르더라고요. 이제 선배님들 보시면 똑같이 벌어도 이제 3년 후에 선배님들이 가지고 계신 돈들은 다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은 좀 야근에 대한 얘기인데 야근 횟수가 좀 야근하는 게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요즘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근데 이제 건축이 인력 기반으로 진행되는 산업이라서 뭐 컴퓨터가 하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이 회사에 많거나 아니면은 마감이 다가올 때는 당연히 야근을 많이 하고 그래도 저는 학교 다닐 때보단 확실히 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때때로 다르긴 한데 필요할 때는 야근하기도 하고 필요 없을 땐 안 하고 칼퇴도 많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부서별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현상 설계 부서다 보니까 현상 마감이 있으면은 빡셀 때는 엄청 막 처리하나 야근 같은 걸 많이 이제 널널할 때는
거의 야근을 안 하고, 저희 부서가 아니라 뭐 주거본부 그런 쪽은 이제 평상시에도 조금씩 야근을 달고 사는 그런 부서가 있고, 부서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근무가 시간이 많이 줄어가지고 5시 반 되면은 노트북도 이제 저절로 사용 못하게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이제 추가로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야 야근을 할 수 있게끔, 일이 바쁜 곳에서는 이제 선택적으로 야근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정시 퇴근 목표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율을 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회사 이름을 밝혀갖고 명확하게 전달. 작년 1년 기준으로 한 6, 7개월은 칼퇴한 것 같아요. 총 일순 3분의 2. 뭐 확실히 야근을 적게 하는 편이고, 물론 바쁠 때는 자의로 많이 하지만 그래요. 네, 통일 정확히 얘기해요. 네. 회식도 좀 어떤 회식 문화가 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건축계가 아 근데 뭐 다들 잘 드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119라고 이제 한 가지 술로 1차만 이제 9시까지 해가지고 9시까지. 예, 그러니까 보통 길어도 뭐 8시, 9시 정도에 깔끔하게 끝나고 들어가는 게 많고, 2차도 뭐 카페로 가는 경우도 많고. 아, 회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찌릿다고. 약간 아쉬울 것 같은데. 그리고 회식 그렇게 자주 안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것도 현장이나 팀마다 아니 차면은 자율적으로 이제 자율인가? 네, 아무튼 한 가지 술이면 뭐 소맥 이런 거 못 마시는 거예요. 아이 뭐 그렇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폭탄주 이런 거 각자 하지 마시고 말자. 싶은 거만 마시. 근데 막 소주집 가서 막걸리만 안 시키고 이러면 되죠. 뭐.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술로 먹고 싶은 만큼 그냥. 저희는 저희 이제 상사분들이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부서마다 또 그것도 다르기는 한데 많이 안 하고, 근데 이제 현상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당선이 되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은 소고기 먹으러 가자. 아니 근데 요즘에 소고기도 잘 샀는데. 저희도 뭐 딱히 회식 문화라고 할 건 없고, 그냥 뭐 그래서 저녁 먹고 술 먹고 집에 가고, 막 딱히 막 너무 가기 싫은 회식, 막 술 나한테 너 왜 이렇게 많이 줘, 막 이런 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소장님 주도로 하는 거 1년에 2번. 여름에 민어 먹고 겨울에 방어 먹고 이거 있고, 저희끼리 모여서 가요. 그냥 뭐 월급 올랐을 때 뭐 다 같이 오른 것만큼 다 쓰자 뭐 이러고 놀고. 사내 연애가 어떻게 가능한지 또 궁금해요. 회사가 작아서. 저희도 작기도 작고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대형은 네. 좀 많이 있고. 부서도 많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좀 있더라고요. 건설사도 뭐 CC 뭐 있죠 당연히. 막. 대신 현장 직원이랑 본사 직원이 다니기도 하고 어떻게든 만날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비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학교랑 똑같은 것 같아요. CC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높은 직무 이해도를 가진 이성을 만날 수 있고. 하이리턴 아닌가? 나를 제대로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딱 입사하고 나와서도 많이 제안받지 않았어요? 대형끼리 만나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인원수는 맞춰야 되는데 아틀리에에서 막 4명 나오라고 못하니까 남자 나와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형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몇 정도. 본인들이 그 취업을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나 좀 준비했던 거? 일단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을 진짜 쏟아내서 하는 거 차적으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각자 그게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컴퓨터 다루고 이런 거를 재밌어 해서 그 학교 다니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뭐를 좀 배워서 그걸 되게 적용해 보는 게 즐거웠었어요. 뭐 새로운 거 좀 이렇게 배워서 이번 프로젝트 이거 써먹어 봐야겠다. 물론 그러면 좀 어설프고 남들보다 어쩔 땐 완성도가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런 걸 동기로 해서 프로젝트를 열심히 했었고, 그래도 그때 하고 조금 정리해놓고 한 게 결국은 뭐 도움이 되지 않나. 솔직히 어릴 때는 어딜 갈지 모르잖아요. 설계사를 갈지 시공사를 갈지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저는 좀 방학을 한 번도 버리면서 놀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뭐 설계사무소에서 인턴을 하든 뭐 알바를 하든 아니면 뭐 작은 공간 디자인 사무소에서라도 일을 항상 했고,
아니면 막 건축 관련된 봉사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 3번인가 하고 그런 거 관련된 거 좀 웬만한 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좀 다 찾아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같은 데서나 할 때도 할 말이 많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대형 설계사무소도 아틀리에랑 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학생 때 했던 프로젝트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약간 공모전 같은 데도 한번 찔러봐가지고 뭐 수상 경력이 있으면 또 좋고. 건설사도 이제 사람 만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고, 당연히 건축학과 나오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들이 굉장히 습관화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체화시키면 항상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 처음 봤는데 500점대가 나오길래 그럼 스피킹으로 하자 해서 스피킹을 이제 연습해가지고 이제 레벨 6 받아가지고 했고요. 기사 시험도 이제 해볼까 해서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경험을 쌓자 해가지고 네 그냥 건설사 찾아가지고 좀 아르바이트나 일 같은 거 해보면서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렇게 했던 게 그나마 좁은 문을 뚫을 수 있었던. 근데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게 저도 아닌가. 현장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게 약간 사람들이 되게 너 무슨 현장 갔었어? 약간 이렇게 해서 좀 맞아. 다르게 보더라고요. 갔던 거랑 안 갔던 거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무소에 대한 문제인데 아틀리에나 대형 설계를 갈 것이냐 막 그런 일단 아틀리에 가면 거의 1명, 2명이 전체 프로젝트를 맡아야 되니까 그 매번 프로세스에 다 투입이 돼서 대충 다 일을 조금씩 해봐야 되고,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 전체가 굴러가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적어도 작은 프로젝트 내에선 그런 걸 좀 알게 된다는 점이 좋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렇지만 좀 시스템 하에서 돌아가는 커다란 프로젝트를 볼 수 없다는 거는 단점은 맞고, 어차피 뭐 아틀리에랑 대형사 이렇게 두 개만 놓고서 본다면은 뭐 첫 번째로는 좀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 주변 환경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히 소문이나 뭐 선배들 얘기들이 하다시피 아틀리에보다 대형 설계가 그나마 조금 덜 바쁘다? 칼퇴를 그래도 조금 더 한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뭐 설계에 몰두를 해가지고 하는 거면은 아틀리에도 조금 괜찮은데, 그 외에 건축 책을 읽는다든지 자기가 일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시간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물적이라고 해야 되나? 물적 지원이 조금 풍부한 거.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보면은 도서관이 있는데 잡지가 매달 막 한 10권 정도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잡지 같은 거를 그냥 꺼내서 볼 수가 있고, 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책 같은 거를 신청을 하면은 회사에서 사줘요. 그럼 그걸 빌려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물적 지원들, 그리고 또 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뭐 좋은 거 뭐 돈 1,000만 원대 컴퓨터를 쓰니까 이제 컴퓨터 바르는 것도 진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거든. 현재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관심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했듯이 관심 있는 분야를 확실히 정해서 좀 귀찮더라도 직접 뛰어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정하는 건데, 그런 중요한 일을 가보지도 않고 결정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섭고 해도 그냥 가가지고 해보고 싶다 얘기하든지, 아니면 같은 그 직무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진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진로 결정에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이 친구랑 같은 비슷한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직접 진짜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진짜 많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조언을 또 구해보고, 왜냐면 이 자리에서 말하지 못한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최대한 인맥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발품을 많이 팔아보시라. 일단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퇴사하면 되고, 그리고 또 뭐 처음부터 큰 데 못 가면 어때요? 그냥 조그만 데 가서 한 3년 버티다가 큰 데로 이직하면 되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주위에 건축 안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 저희 또래
일하는 거 쉽고 편하고 너무 좋다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힘들고 뭐 야근도 어디나 있고 뭐 쉬운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적게 힘든 걸 고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다기보다 어차피 힘들 거면 그 힘든 대신에 뭐 나한테 그걸 견딜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힘든 대신에 난 돈 좀 많이 주면 그래도 힘들어도 될 것 같아, 아니면 난 나의 창작욕을 좀 충족해주는 그런 성취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런 건 당연히 지금 말한 것들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힘든 걸 피하기보다 좀 그나마 힘든 걸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어떤 가치인지 좀 물어보고 좀 참고해보면, 그리고 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부딪혀보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